한강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빛나던 그날 밤. 30살의 강하늘은 한강대교 난간에 기대어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손에는 장미 한 송이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고,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흩날릴 때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녀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는 키가 훤칠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가죽 자켓에 짙은 눈썹, 오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남자의 이름은 차민준, 나이 33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죽으려고? 그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결코 흘리지 않으려는 듯 꾹 참고 있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민주는 그녀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바람을 쐬는데 왜 난간에 기대고 있어? 그리고 왜 울고 있는 건데? 그가 물었다. 강하늘은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눈물이 결국 한 방울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민주는 그 눈물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인생이 힘든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죽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아직 네가 보지 못한 좋은 일들도 많아.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강하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밤 공기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차민주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근처의 작은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캔커피를 사왔다. 강하늘은 커피를 받아 쥐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김이 올라오는 캔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가 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강하늘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차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차민준이라고 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 오늘은 일 때문에 이 근처에 왔다가 당신을 보게 됐어. 강하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이제 가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차민주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강하늘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그녀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이야기는 차민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지만 결혼식 바로 전날 예비 신랑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사라졌다고 했다. 결혼 준비로 모아둔 돈도 모두 사기당했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차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인생이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도 몇 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 기억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물었다. 강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다.
차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있어요.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같이 있어주고 그 후에 당신이 어떻게 할지 결정해요. 그날 밤 차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작은 아파트를 개조한 공간이었다. 거실에는 책상과 컴퓨터 몇 대가 놓여 있었고 작은 소파와 주방이 전부였다. 그는 그녀에게 담요를 주며 소파에서 자라고 했다. 자신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강하늘은 담요를 덮고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생각했다. 도망친 약혼자, 배신한 친구, 사라진 돈, 해고 통지서.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선 남자의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차민준이라는 남자. 그는 왜 자신을 구했을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차민준은 그녀가 깨어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는 토스트와 달걀 프라이, 주스가 놓여 있었다. 강하늘은 그 모습에 조금 놀랐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가 말없이 식탁에 앉으며 그녀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일단 먹어요. 먹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가 말했다. 강하늘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 녹여주는 듯 했다. 식사가 끝난 후 차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부동산 중개업자지만 가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해요. 예전에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강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차민주는 그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우선 당신이 지낼 곳이 필요해요. 마침 내 사무실 건물에 작은 옥탑방이 하나 비어 있어. 거기서 당분간 지내요. 그리고 일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요즘 내가 관리하는 건물들 중에 청소가 필요한 곳이 많아. 힘든 일이지만 당장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강하늘은 믿기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친절이 가능한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어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차민주는 단호했다. 당신이 괜찮지 않다는 걸 나는 알아요.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결국 강하늘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녀는 차민준의 건물 옥탑방에 살면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다. 고급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을 청소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대학까지 나와서 이제는 청소부라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조금씩 적응해 갔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오히려 그녀의 복잡한 머리를 비워주었다. 차민주는 바쁜 사람이었다.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 임대 사업까지 하고 있었다. 그가 항상 정장을 입고 전화 통화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강하늘은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졌다. 그도 자신처럼 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하늘은 청소를 마치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그녀의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 그때 옥상문이 열리고 차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맥주 2캔을 들고 있었다. 여기 있었군요.
그가 다가와 그녀 옆에 섰다. 그는 맥주 한 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강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받아들었다. 둘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셨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강하늘이 조용히 물었다. 차민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가 입을 열었다. 예전에 나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까지 약속했었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나도 당신처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강하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도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차민주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가 그들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차민주는 종종 그녀에게 저녁을 사주거나 일이 끝난 후 차로 데리러 오곤 했다. 강하늘도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미소를 되찾아갔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동정심으로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하늘이 청소를 하고 있던 고급 오피스텔에서 우연히 그녀의 옛 약혼자와 그 친구를 만난 것이다. 그들은 바로 그 건물에 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순간 강하늘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늘아! 그녀의 옛 약혼자였던 김선우가 놀라 소리쳤다. 그의 옆에는 강하늘의 친구였던 윤미래가 서 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고 미래의 배는 조금 나와 있었다. 강하늘은 그 광경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청소하는 거야? 김선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윤미래는 강하늘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늘아, 우리가 할 말이 있어. 그녀가 말을 꺼냈지만 강하늘은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 계단으로 달려내려갔다. 차민준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1시간 후였다. 강하늘이 청소 도구를 그대로 두고 사무실로 돌아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강하늘은 그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내가 너무 한심해요.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청소나 하면서 살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차민주는 그녀를 더 꼭 안아주었다. 당신은 한심하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진짜 행복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배신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강하늘은 조금 진정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들을 보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차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더 이상 그때의 당신이 아니에요. 지금의 당신은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그 순간 강하늘은 그의 눈빛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차민주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키스에 응답했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입을 맞추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내 차민준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안 돼요.
지금 당신은 많이 힘든 상태예요. 이런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지인지 혼동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을 좀 더 가져요. 강하늘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자신은 너무 취약한 상태였고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차민준에 대한 마음은 지금껏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진심이라는 것을. 며칠 후 차민준은 강하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당신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을 했었나요? 경력 같은 게 있나요? 그가 물었다. 강하늘은 조금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전 직장에서는 마케팅 팀에서 일했어요. 차민주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눈이 반짝였다. 잘 됐네요. 사실 내가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를 넘어서서 건물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케팅 쪽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청소일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하지만 보람은 있을 거예요. 강하늘은 깜짝 놀랐다. 그녀가 고개를 저으려 하자 차민준이 말했다. 거절하지 마요.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이 청소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아까워요. 나는 당신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 지켜봐 왔으니까. 그의 말에 강하늘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세상에, 이 남자는 자신의 상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까지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강하늘은 차민준의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몇 년간의 공백 기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고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를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강하늘은 밤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했다. 차민준도 그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는 그녀에게 업계의 정보를 알려주고 중요한 미팅에는 항상 그녀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다. 그들은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었다. 주말에는 함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시장 조사를 했다. 차민주는 그녀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강하늘은 그에게 SNS 마케팅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 차민주는 강하늘을 한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카페였다. 그곳은 그가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가던 곳이라고 했다. 강하늘은 그가 왜 그런 장소에 자신을 데려왔는지 조금 의아해했다. 여기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그녀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아픈 기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과 함께라면 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민준이 말했다. 강하늘은 그가 과거의 아픔을 이제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강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민주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고 있었고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줬죠.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내가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만났어요. 강하늘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차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돕고 싶었어요.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보는 내 마음이 동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이 웃을 때 나도 웃게 되고, 당신이 힘들어할 때 내가 더 힘들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하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을까봐. 그녀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차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나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강하늘은 옥탑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차민준의 고백은 분명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선우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차민준을 찾아갔다. 그녀의 표정을 본 차민준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바로 알아차린 듯 했다. 강하늘은 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아직 많이 두려워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또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시도해보고 싶어요. 차민주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게요. 천천히 우리 함께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데이트는 대부분 사무실이나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고객을 만나고 밤 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가끔은 시간을 내어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특별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차민준의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경쟁 업체들의 견제가 심해졌다. 특히 강남 지역의 큰 부동산 중개업체인 태성부동산의 사장 강만수가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강만수는 차민준의 회사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압박을 가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점점 심각해졌다.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했고 허위 소문이 퍼져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차민주는 밤낮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녔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강만수가 직접 차민준을 찾아왔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사무실에 들어와 차민준 앞에 앉았다. 자네,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더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자네 사업을 나에게 넘기고 조용히 물러나면 내가 좋은 조건으로 인수해주지. 차민주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 회사는 제가 피땀 흘려 일군 곳입니다. 아무리 강 사장님이라도 넘길 수 없어요. 강만수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 고집이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자고. 조만간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길 테니까. 강만수가 나간 후 강하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차민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그 사람 정말 악독해 보여요. 차민준은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강만수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는 차민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 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소문까지 퍼뜨렸다.
차민준이 사고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의 실수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사고는 전적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극적인 소문을 더 믿는 법이었다. 차민주는 그 소문이 퍼지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해온 아픔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강하늘은 그가 걱정되어 매일 그의 집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던 차민준이 결국 그녀의 간절한 부름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강하늘은 그런 그를 보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날 신호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차민준이 흐느끼며 말했다. 강하늘은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알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모두 강만수가 꾸며낸 거짓말일 뿐이에요. 그녀의 위로에 차민주는 더욱 크게 울었다. 몇 년 동안 혼자 삭혀왔던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강하늘은 그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차민주는 조금씩 다시 일어섰다. 강하늘이 그의 곁을 굳건히 지켜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회사 업무를 혼자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매일 그를 찾아가 식사를 챙겨주고 격려했다. 차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강하늘은 강만수의 약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회사 서류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거래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강만수가 몇 년 전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뇌물을 쓴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차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차민준은 그 서류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이 증거를 공개하면 강만수는 분명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런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다. 강만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결국 그는 증거 서류를 들고 강만수를 직접 찾아갔다. 강만수는 그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다. 뭐야, 한국화로 온 건가? 차민주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 거래의 증거입니다.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당신 회사는 큰 위기에 빠질 거예요. 강만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이를 악물었다. 이런 걸 어디서 구했지? 날 협박할 셈이야? 차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협상하려고 온 겁니다.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즉시 중단하고 우리 회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서류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강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그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하지만 자네, 정말 그걸로 끝낼 생각인가? 나를 완전히 매장할 기회인데. 차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동산 업계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경쟁할 겁니다. 강만수는 그의 말에 무언가 느낀 듯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자네 생각보다 대단한 놈이군. 약속하지.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네.
그리고 그 소문도 내가 정리하도록 하지. 차민주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악수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신뢰가 싹트먹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차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와 강하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결정을 듣고 조금 놀랐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사랑하는 차민준의 방식이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파괴보다는 화해를 택하는 사람. 그녀는 그런 그가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민준 씨. 강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차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복수의 길을 택했을 거예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서울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였고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졌다. 차민준의 회사는 강만수의 방해가 사라진 후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그들은 대형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강하늘도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차민준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내렸다. 그녀의 마케팅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자신감은 하루가 다르게 살아났다. 더 이상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서 죽으려고 했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차민주는 강하늘을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남산타워 레스토랑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했다. 강하늘은 그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눈치라는 것을 알아챘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차민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늘 씨,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당신은 절망 속에 있던 나를 구해주었고, 내가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오늘 나는 당신에게 평생을 약속하고 싶어요. 강하늘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가 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강하늘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차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레스토랑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들의 앞날에 마지막 시련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 발표를 한 지 며칠 후 강하늘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난 것이다. 바로 그녀의 옛 약혼자 김선우였다. 그는 수척한 모습으로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하늘아, 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하늘은 그를 보자 온몸이 긴장되었지만 침착하게 그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김선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다. 내가 미쳤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 미래는 내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였어.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하늘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강하늘은 그의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때 자신을 절망에 빠뜨렸던 남자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우 씨,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죠.
나는 지금 행복해요.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찾길 바라요. 하지만 그 행복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김선우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네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미안해 하느라. 정말 미안해. 그는 그렇게 사라졌다. 강하늘은 그가 떠난 후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음을 그녀는 느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그녀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민준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녀가 들어가자 차민준이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데. 그가 물었다. 강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차민주는 그녀를 가볍게 포옹하며 말했다. 그건 내가 할 말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며칠 후 그들은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 대신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조용한 예식이었다. 강하늘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차민주는 검은 턱시도를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신혼여행지인 제주도로 떠났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둘이서 와인을 마시던 저녁, 강하늘이 말했다. 처음 당신을 만난 날,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었죠. 만약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차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당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당신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봤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강하늘이 말했다. 차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도요.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생에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나풀거리게 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긴 키스를 나누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 별들처럼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는 계속해서 변해갔지만 차민준과 강하늘의 사랑은 변함없이 굳건했다. 그들은 함께 회사를 더욱 키워나갔고 둘째 해가 되던 봄에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다. 차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강하늘의 배가 점점 불러오던 어느 가을날, 그들은 다시 한번 한강대교를 찾았다.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곳이었다. 강하늘은 그때 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때 이 다리 위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죠. 차민준이 회상하며 말했다. 강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대로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네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요. 차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다리를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한강은 그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문득 강하늘은 자신의 인생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녀를 버린 약혼자, 배신한 친구, 그녀를 괴롭혔던 강만수,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차민준. 그들 모두가 그녀의 인생을 구성하는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기로 그녀는 마음먹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은 이듬해 봄이었다. 건강한 딸이었고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었다. 희망이라는 뜻이었다. 강하늘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생명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차민주는 그녀의 옆에서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웃음을 지었다. 육아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밤중에 아기가 울면 둘이 번갈아 가며 달래주었다. 차민주는 회사 일을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아내와 아이를 챙겼다. 강하늘은 그런 그를 보며 가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가 될 줄은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다. 소망이가 첫돌을 맞이한 날 그들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강하늘은 음식을 준비하고 차민주는 집을 장식했다. 하객들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그들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차민주는 건배사를 하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건강한 딸, 그리고 좋은 친구들까지.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제 인생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늘 씨, 당신은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강하늘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소망이를 안고 있던 그녀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그들은 소망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죠. 강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차민준이 대답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당신과 소망이만 있으면 세상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하늘이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차민주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밤은 깊어가고 동네는 고요해졌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차민주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늦잠 자도 돼요. 내가 소망이 아침 챙길게요. 강하늘은 피곤한 듯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남편이에요. 차민주는 그녀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얼굴은 그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과 만족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했다. 그는 살며시 일어나 소망이의 방으로 갔다. 아기는 천사처럼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을 오므리고 입을 조금 벌린 채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조그만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밀려왔다.
그날 밤 차민주는 오래간만에 자신의 과거 일기를 꺼내 읽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날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들, 그리고 강하늘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빼곡했다. 그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이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그가 펜을 내려놓았을 때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강하늘이 잠에서 깨어난 듯 했다. 그녀가 그의 서재로 걸어왔다. 여기 있었군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차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우리 추억을 좀 돌아보고 있었어요. 강하늘은 그의 곁으로 와서 그가 읽고 있던 일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 있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내일은 소망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요.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고 하던데. 강하늘이 말했다. 차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줄게요. 내 비장의 레시피로. 강하늘이 웃었다. 당신이 만드는 떡볶이는 항상 너무 맵던데. 이번에는 양념을 좀 조절할게요. 그들이 주고받는 평범한 대화 속에 그들의 사랑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드라마틱한 열정이 아니라 일상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따뜻한 애정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정말로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소망이는 유모차에 앉아 세상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걸으며 차민주는 강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주변에는 봄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이들과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도 저렇게 오래오래 함께 걸어요. 소망이가 결혼하는 날까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강하늘이 말했다. 차민주는 그녀의 손에 힘을 주어주며 대답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공원 한쪽에서 누군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익숙한 멜로디에 강하늘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강대교에서 차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 근처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였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 나는 정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말이에요. 차민주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소망이가 유모차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손을 뻗었다. 강하늘은 아기를 안아 올렸다. 소망아, 여기가 바로 엄마랑 아빠가 처음 만난 곳이란다. 물론 정확히 이 공원은 아니지만 저 멀리 보이는 한강대교 근처에서 만났어. 그녀가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소망이는 물론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목소리에 방긋 웃었다. 그날 저녁, 차민주는 정말로 떡볶이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덜 맵게 만들어서 강하늘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소망이는 이유식을 먹으며 이가 없어도 열심히 오물거렸다. 식탁에 앉아 세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완벽했다. 식사 후 그들은 함께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소망이의 탄생 순간, 100일, 첫돌.
빠르게 지나간 시간을 사진으로나마 붙잡아둘 수 있었다. 강하늘은 사진첩을 넘기다가 문득 예전에 찍은 한 장의 사진에 손을 멈추었다. 그것은 그녀가 청소일을 하던 시절 차민준이 몰래 찍어준 사진이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든 그녀의 긴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런 사진도 있었네요. 정말 오래전 일 같아요. 강하늘이 말했다. 차민준이 그 사진을 보며 대답했다. 그때 당신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나는 당신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몰래 찍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사람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그의 말에 강하늘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녀는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사진을 채워가요. 소만이의 학교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 밤이 깊어 아이가 잠들고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반짝이고 있었다. 차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고마워요, 하느씨. 당신이 내 아내여서, 소망이의 엄마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체로 존재해줘서. 강하늘은 대답 대신 그에게 살며시 기대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베란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그들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였다. 앞으로도 많은 계절이 지나가겠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아니, 더 깊고 단단해질 것이었다. 한강의 야경이 그들의 사랑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강하늘과 차민주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채워나갈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소망이가 5살이 되던 해 그들은 두 번째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지훈이라고 지었다. 지혜롭고 훈훈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소망이는 동생이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녀는 서툰 손길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했고 아기가 울면 노래를 불러 달래주었다. 강하늘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차민주는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이면 네 식구는 함께 공원으로, 박물관으로, 때로는 짧은 여행을 떠났다. 평범했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어느 여름날 그들은 처음 만난 한강대교 근처로 가족 나들이를 갔다. 소망이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고 지훈이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다. 강하늘과 차민주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부드러운 오후였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강하늘이 문득 말했다. 차민준이 계산을 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요. 그때 만난 지 벌써 10년. 참 빠르네요. 10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신뢰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강하늘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차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날 거예요. 그 말에 강하늘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소망이가 자전거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왔다. 아빠, 엄마, 저기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 있어요. 하나만 사주세요. 그녀가 매달렸다. 차민주는 흔쾌히 지갑을 꺼내며 일어났다. 그래, 우리 모두 아이스크림 먹자. 지훈이도 이제 좀 크면 같이 먹을 수 있겠네.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그늘에 앉아 먹었다. 소망이는 입 주변에 잔뜩 묻히며 맛있게 먹었고
지훈이는 잠에서 깨어 엄마가 조금씩 떠먹여주는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었다. 내 식구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 순간 강하늘은 깨달았다. 인생의 진정한 기적은 대단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적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었다. 차민주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는 듯 그녀의 손을 슬쩍 잡았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물었다. 강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참 잘 살고 있다는 생각요. 행복하다는 생각. 차민준도 따라 웃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4시를 알리는 소리였다. 그 종소리는 마치 그들의 지난 날을 축복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한강의 물결은 유유히 흐르고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들 가족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새로운 기쁨과 때로는 슬픔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사랑이 주는 힘이었고 그들이 지난 10년 동안 몸으로 증명해온 진리였다. 강하늘은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곤 했다. 한강대교 난간에 기대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붙잡아준 차민준의 따뜻한 손길. 만약 그가 그날 밤 그곳을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은 참 알 수 없고 그래서 더욱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차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때때로 과거의 자신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자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상실의 아픔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함이 그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써내려간 각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낸 현실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고 나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강하늘은 소파에 앉아 차민준이 건네주는 차를 마셨다. 평범한 하루의 끝, 그녀는 문득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민준 씨, 우리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차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나는 당신과의 매일매일을 행복으로 채울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에 강하늘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러자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눈물과 절망의 날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함께 걸어온 그 길. 그 모든 것이 소중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투성이일지라도 결국에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기적. 그녀는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차민준도 소망이도 지훈이도 모두 그녀의 곁에 있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밤은 깊어가고 강하늘은 그렇게 남편의 온기를 느끼며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이면 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으니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이었다. 마지막 페이지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페이지가 채워지는 동안은 결코 사랑이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약속한 유일한 것이자 가장 확실한 것이었다.